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한중일 동북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한국에 머무르죠. 날로 거칠어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이 미국이 과연 어떤 접근법을 내놓을지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요. 역시 좀 약간 좀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연욱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방안 목적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 북한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대북 정책을 가지고 왔을까?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한중일 3국을 방문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아마 한국과도 막판 조율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드 문제일 것 같아요. 사드를 예정대로 배치한다는 점, 그리고 추후에 중국에 가서도 이 문제를 중국 측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도착하자마자 DMZ 판문점을 방문을 했는데 이게 역시 대북 그 경고 메시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강경한 분위기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DMZ를 지금 트럼프 정부 인사로서 처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북한 군인들도 있고 거기 북한의 최전선에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방문하고 그런 것이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 메시지를 가지고 있구나. 북한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네.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일본 방문을 이제 했는데요. 일본에서 이미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경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고, 그래서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의 귀를 좀 선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베 총리가 벌써 2번이나 미국을 가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당선 직후 그리고 취임 이후에 또 정상회담을 이렇게 2번씩이나 했는데. 네. 결국 그런 노력의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평생 사업가, 부동산 재벌 이런 친구가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 문제에도 상당히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총리가 가서 계속해서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 아베 총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의 대북 강경책을 만들게 한 상당한 영향력을 아베 총리가 줬다는 그러한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번 방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국 먼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된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만찬도 안 가졌고 네. 이거 뭔가 좀 우리가 좀 푸대접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국이 전국이니만큼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틸러슨 장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스케줄이 상당히 촉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미 한국 측하고는 상당 부분 대북 정책이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조율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관과의 장관 회담 이전에 이미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의견이 상당히 일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 즉
그 중국 방문에 있어서 중국 측에게 북한 문제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또 미중 간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을 가져올까, 또 다음 달 초에 예상돼 있는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미중이 틸러슨 장관이 가면서 어떤 합의를 이루어낼까, 이런 것도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외의 다른 문제, 즉 한국 입장에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미국 측과 상당히 이견이 없다, 같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아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장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급한 문제가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뭐 틸러슨이 이제 기자회견 때 중국 사드 보복 부적절하다 이런 정도 언급이 나오긴 했는데 네. 우리로서는 미국이 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뭔가 이렇게 힘을 좀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가서 틸러슨 장관이 뭔가 입장을 전달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중 관계라는 것이 물론 한반도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기타 다른 이슈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남중국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미중 양국이 이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중요한 문제고. 네. 그렇게 본다면 뭐 이미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 입장을 접은 문제이긴 하지만 뭐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 이러한 것들이 북한 문제보다는 어쩌면은 중요도 면에서는 더 위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북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드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던질 때 이런 다른 이슈들, 즉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입장에서 더 중요성이 넘고 이익이 더 중요한 그러한 문제들에서 좀 북한 문제와 같이 섞어서 좀 그 미중 관계 전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회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이슈 중에 북한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이슈 간의 딜이나 아니면 뭐 협상 이런 것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네. 이 미국이 사드 배치를 지금 마치 지금 실제로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거를 다른 문제하고 연관을 지어서 중간에 철회를 하는 그런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진보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무리 정말 그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입장과 한국의 진보 정부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지금과 같은 새로운 강한 제재에 기반한 대북 정책은 또 한 번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원하는 것처럼 어쩌면은 대화로 분위기가 바꿔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네.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미국이 사드 문제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로 중국을 상당 부분 압박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자국이 유리한 구도로 이 한반도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더 유리하게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실리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잘 알고 중국을 대한다면 협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보다 남중국해 문제 같은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얼마 전에 그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그 인공섬 개발을 좀 박차를 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어젠가요? 맞습니다. 오늘인가요? 네. 예. 그런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그 시진핑 정부의 뭐라 그럴까요? 좀 굳건한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측면이지만 결국 그 남중국해 쪽에 더 중요시하고 그쪽에 더 많은 이익이나 협상력을 쏟아붓겠다는 그러한 포석이지 않느냐.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와서 뱉어놓은 그러한 말들, 즉 중국을 확실히 때리겠다, 아주 강한 그러한 대외 정책을 펼치겠다, 이러한 디스코스나 그 발언과는 틀리게 네. 관계나 미중 협상의 결과가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연장선에서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기업가 출신이고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좋다. 우리가 그럼 사드 배치하는 걸 좀 우리가 일단 유보를 할 테니 그러니까 중국 정부 당선들이 나서서 김정은하고 나하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라. 예를 들어 그런 제안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공화당도 전통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를, 북한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대화가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대화를 원할 텐데, 네. 북한은 대화를 통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이 미국 간에는 상당히 틀린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강경한 정책으로 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움직여주지 않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미사일을 개발한다, 실질적 핵보유국 지위에 거의 다다를 지경이 됐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회담 전에 지금 기자회견을 열었단 말이죠. 네. 이게 통상적인 경우하고 좀 많이 다른데 그 이유가 뭔지 지금 여러 가지 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미 간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더 이상 이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드 관련해서도 이미 배치를 시작을 했고, 차기 한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사드 배치를 어느 정도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보다 더 강한 제재를 펴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네. 한미 간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이전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 솔직히 오바마 정부가 제대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하지 못했던 이유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미국에게 주는 위협보다 미중 관계가 더 중요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미중 관계보다 더 북한 위협이 더 중요하고 오히려 북한 위협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중국을 같이 때리겠다는 그러한 인식이 트럼프 정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런 미국의 미세한 태도 변화는 오히려 한국과 공조를 더 긴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 변화인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 대통령이 육자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발언을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육자회담 포기하는 건가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난 20년간 대북 정책은 실패다. 이거는 육자회담, 모든 대화, 이런 거 오바마의 인내, 전략적 인내를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죠. 네. 솔직히 육자회담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육자회담체를 통해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막는 방패막으로 쓰는 경향도 있고, 또 육자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중국이 주도권을 쥐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은 반대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였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3월의 제이준 통신.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제 미모의 비결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꼭 제이준 마스크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이준 해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우리 모두 핵미모가 됩시다. 화이팅!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엄마, 자유의 여신상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게 수학 문제니? 계산으로 푸는 수학이 아닌 생각으로 푸는 수학의 시대. 웅진북클럽, 학교 성적부터 독서 습관까지 웅진북클럽, 수학이 쉬워지는 웅진북클럽 수학.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